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욕 증시가 곧 발표가 예정된 11월 CPI와 FOMC 회의를 앞두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일 예정된 11월 CPI 발표와 13일에서 14일 예정된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 관망세는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 달인 10월 달 이 CPI가 발표됐을 때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며 물가 정점론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좀 얻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이번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며 물가 정점론은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뉴욕 연은이 공개한 1월달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5.2%로 전월 대비 0.7% 하락한 수치가 집계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CPI까지도 여기에 연결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은 이제 연착륙으로 차근차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나쁘지 않은, 아니죠.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괜찮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페드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 인상할 가능성이란 다시 50bp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2월 달 50bp 인상할 가능성을 74.7%로 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50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 금리의 고점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속도에 대한 조절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 요걸 세 번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온 내용만 본다면 지금 현재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17달러로 플러스 3.0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대 인플레, 꺾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진짜 CPI가 오늘 딱 발표가 되었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 FOMC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기대, 말 그대로 기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들도 꼭 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잘 하면은, 진짜 이 금리의 고점이 확 낮아진 상황에서 끝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지금 미국만 좋은 게 아닙니다. 중국 역시, 야, 차근차근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가 시장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공장들부터 막 왔다 갔다 했던 리스크들이 확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중국 내에 내수 경제가 살아나면서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국내 뭐 면세점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항공이나 여행 쪽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한국 증시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경제 상승률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자, 내수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표적으로는 SOC를 하면서 시중에 현금을 조금 더 푸는 이러한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부터 중국의 굴착기 시장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 얼마나 끼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약세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본다면 미국과 중국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유럽이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인플레 월세를 올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시중에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뜩이나 비싼 이 가스 가격인데 이 영국만 하더라도 올해 12년 만에 강추위가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하게 영국이나 독일뿐만 아니라 EU 국가들 전체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가계부채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재정 부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무언가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이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경계 심리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전히 좋은 모습이 그렇게까지 보여지고 있지는 않다. 자, 그리고 한국 역시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뭡니까? 반도체죠. 근데 그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 투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K반도체의 직격탄이 날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경쟁사가 계속 올라가면서 약세장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빠지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 삼성은 버티는데 하이닉스가 못 버티는 이러한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더욱 한국 증시에 이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은 후속을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24년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들려오고 있기는 해요. 뭐 리포트 몇 개에서 24년 얘기를 하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이때 이후에 그냥 좀 길게 보면은 한 25년부터는 조금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자,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자재도 원자재인데 수요 감소까지 이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석유화학 좀 강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실적이 줄어드는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되면은 배터리 역시도 당연히 판매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연기관에서 많은 부분이 이 전기차로 점유율이 옮겨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이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점유율 그대로 판매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아무래도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빠지는데 일정 위치에서 지지를 잘 해주고 여기에서 기관의 매집이 보여지게 된다.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철강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후판이나 이러한 가격을 내리라라고 하는 고객사의 의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실적이 증가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게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선 쪽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후판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굉장히 많은 이 원가율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후판 가격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도 조선의 이익률이 확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한미 소형 원전 동맹 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 소형 원전 쪽에 대한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니까 계속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용 OLED 부품 시장. 우리나라가 이제 LCD에서 완전히 밀리고 OLED 쪽으로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친환경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전선도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전압을 버틸 수 있는. 자, 그래서 한국의 전선 기업이 대형 수주를 또 따냈다라는 이야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선 기업 전체적으로 이런 건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KOTT 얘기하면서 돈돈돈이라는 얘기를 하며 23년 목표는 생존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돈돈돈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드라마 제작사에게 가겠죠. 그러면 결국에 제작사는 돈 번다. 그러면 우리는 OTT 볼 필요 없고 제작사 보면 된다. 그런 만큼 여기에서 제작사가 좋다라는 얘기를 직접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6개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드컵 특수랑 조류독감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 단기 실적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마니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드컵 특수는 곧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일시적이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건 힘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식음료 관련해서 얼마 전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다들 올렸단 말이에요. 판가를 올렸는데 지금 재료값이 다시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러한 부분이 전부 이익률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12월 배당 시즌을 맞아가지고 한번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내년 경제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더욱더 보여지게 된다면 방어주로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쑥 봤으면 요거 이제 끝내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제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61선 결국 뒤져주는 모습 나오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튕겨오르는 모습이 한 번씩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자,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에 이어서 미국의 SMR 기업의 지분 투자 검토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쪽과 사업적인 부분에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될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정은 하지만 이 뉴스케일 파워가 완주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유지할 것이다?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갑자기 2등, 3등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혀 신경을 안 쓰던 기업에서 갑자기 치고 오르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 그러한 구조다 보니까 좀 새싹이 보인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했던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의 협력 관계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두산 입장에선 주기기 만들어서 팔아먹기만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누가 됐든지 간에 수주 받아오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에너빌리티는 여러 군데에다가 그물망을 쫙 펼친 다음에 괜찮아 싶으면 거기다가 집중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 말고
이게 정말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투자까지 진행을 해서 보다 더 안정적인 SMR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 역시도 이 소식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수급 그동안은 좀 좋았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네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여기랑 여기랑 마이너스가 줄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면 저는 이거 나쁘지 않네. 오히려 내일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줘도 이상할 게 없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저점에 횡보했을 때 대량으로 매집한 이 물량들 아직 시장에 매도 물량 안 나왔습니다.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건 현재 위치보다 이 물량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홀딩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해보기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급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가운데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역시나 지지 라인은 뭐 크게 뭐 다르게 볼 거 있습니까? 61선 이 위에서 횡보하면 그냥 걱정 없이 봐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디를 뚫고 올라가 줘야지 좋을지 요거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11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1선 뚫고서 변동성 좀 크게 주긴 했죠. 그런데 지금 11선 아래에서 끝나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이 11선 아래로 끝나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11선 위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21선 위에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자, 과거에도 이제 항상 많이 보여준 모양 중에 하나인데 자, 볼린저 하단 딛고서 21선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상단까지는 그 위치가 조금 낮든 높든 간에 한 번은 부딪히려는 그런 성질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 연시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거. 자, 그러면 지금 121선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21선만 뚫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 그러면 여기를 뚫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나서 이러한 그림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481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지금 240이랑 480이랑 거의 겹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마저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는 2만원까지는 조금 더 수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 뭐 사업적인 부분들은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두산은 언제나 좋았다. 자, 그 다음에 수급을 봤을 때는 그 외국인이랑 기관 오늘은 좀 파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쁜 거 아니고 투신 쪽에서 굉장히 대량 매수를 굉장히 했는데 이들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괜찮게 봐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봤을 때 61선 지지는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선 21선 돌파 요것만 해주면 좋겠다. 이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인 121선 부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481선 그리고 그 다음에 2만원 선 부근이 되겠다. 그랬을 때 가장 큰 핵심은 일단 수급 쪽에서 투신 쪽 보는 거 1순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21선 돌파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매매 진행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싹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 채널에서 멤버십을 통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하나씩 좋은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죠. 주에 2번에서 3번 정도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들 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계속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산다는 건 치열한 전투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오늘 지금 눈 많이 오는데 따뜻하게 옷 입으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